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강력한 한미 안보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첫 소식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바이든 두 정상이 함께한 방한 마지막 일정은 연합 방위 태세 점검이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며 전쟁 시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지하 벙커를 찾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The fact is that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최근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겨냥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내보이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행보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오전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딱 두 단어로 답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대화도 가능한 거지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는 듯 싸늘한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작별 악수를 하며 당신을 신뢰한다고 말했고 서로 엄지척 인사도 나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군 오산기지의 장병들을 격려한 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현대차그룹은 어제 오늘 총 13조 원이 넘는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시간을 내서 정의선 회장과 만났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경제 동맹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한자리에 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55억 달러에 이어 추가로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로봇공학,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Our valued customer in America will innovate products and solutions and contribute to global carbon neutrality efforts.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50여 분 동안 정 회장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감사 뜻을 전했습니다.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반도체에 이어 자율주행과 배터리, 인공지능이 한미 간 새로워질 기술 동맹, 경제 동맹의 중간 다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은 미국 내수 시장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경제 분야를 앞세운 포괄적 전략 동맹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중국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부담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60%를 차지한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 IPF 출범 정상회의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과 중국 베이징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미국 측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용주 특파원, 미국 언론들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에 관심이 많죠. 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네, 일단 보도량 자체가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임 대통령 트럼프인데요.
트럼프의 탑다운 정상 외교 방식은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훈련 확대 합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훈련을 축소시켰는데요.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브레터를 바라거나 악수에 목말라 하는 것 같지 않다며 트럼프의 화려한 탑다운 방식이 수명을 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o a very significant change of position, and it really is about, more broadly, the U.S.'s approach to North Korea in general. These glitzy summits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North Korean leader are out. 한미 정상은 훈련 확대뿐 아니라 미군 전략자산 활용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모두 북한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카드인 만큼 외교적 돌파구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멀어진 걸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고 진실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선 대체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중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희영 특파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되는데 중국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이 일요일이다 보니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영 매체들이 한미 간 경제 동맹 강화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당 기관지인 중국 청년보에는 동북아 국제 정세 전문가로 알려진 저장성 외국어대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 의해 한국이 기존 국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국민의 이익은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문제 전문가를 인용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중국 국제문제평론가 류허핑은 한국 외교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왔는데 이 균형이 깨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는 결국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韩国这一外交战略上的重大转变，毫无疑问也要付出它的机会成本，或者说是要承担一定的后果与代价。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파키스탄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IP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됐는데요.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 자체가 중국 정부 입장에선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첫날 대만 방공식별구역의 군용기를 정계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치팀 신수아 기자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을 텐데요. 당연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네, 동맹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두 정상의 호흡, 그러니까 이른바 케미가 맞았다는 것도 큰 성과라는 게 대통령실 평가입니다. 케미요? 네, 특히 핵심 참모들만 함께한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함께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중학교 다닐 때 기억에 포드 대통령 오신다고 그래서 공항 그 앞에서 성조기 들고 와서 그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두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폭포수처럼 얘기를 쏟아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격찬인데 야권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 유세장을 찾아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 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올라간 느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동맹 강화는 환영할 만하지만 한마디로 외화 내빈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네. 북핵 대응이라는 게 정치적 수사뿐이고 창조적인 해법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또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투자 유치 같은 실리를 챙겼는데
우리는 뭘 얻은 건지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만찬이 열린 걸 두고는 음식 반입이 금지된 박물관에서 꼭 굳이 했어야 했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찬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 만찬장 화면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찬 직전에 비공개로 만났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네. 양 정상이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는데 함께 했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건네니까 김건희 여사가 짧게 영어로 답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네. 네, 잘 쉬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오늘 저녁에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음악 프로그램 공개 방송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공개 행보를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전화 통화로 가름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만남 대신에 10분 정도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면서 1년 전 백악관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강화의 역사였다라고 말을 건넸고요. 문 전 대통령은 첫 방한을 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축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